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슨 나노에 로스트를 설치하고 그리고 드디어 나노스오어를 조종하는 그런 노드를 작성해서 실행시켜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슨 나노에 로스트를 설치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미리 작성해놓은 쉘 스크립트가 있어서 손쉽게 설치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다음과 같이 스크린을 통해서 원격 접속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커맨드 라인에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3개의 스크립트가 있는데 우리가 인스톨 파츠는 이미 실행시켰죠. 이번에 두 번째인 인스톨 로스2를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인스톨 로스2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로스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설치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윈도우스랑 리눅스에 로스트를 설치하면서 그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감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행되는 동안 잠깐 우리가 무엇을 설치하는지 살펴보자면 우리가 실행하는 설치 파일이 이것입니다. install-lost.shell-script인 거죠. 근데 여기를 잘 살펴보면 로스 엘로컨트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기서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지금 제슨 나노가 기본적으로 우분투 18.04를 지원해요. 그래서 이것을 로스트 폭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로스트 폭시는 우분투 20.04부터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엘로컨트 버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로컨트 버전을 사용하고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네이티브로 사용하기 위해서 엘로컨트를 사용하지만 나중에 어드밴스드 과정으로 이 강의가 아니라 강의 노트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이 폭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도커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께서 알고 있지 않고 그럼 이 강의에서 또 도커까지 다루자니 너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로스트가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해보고 로스트용 개발 환경을 설정해야겠죠. 첫 번째로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해 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커맨드 라인을 연속적으로 실행시켜 주세요. 지금 저는 이미 이러한 로스트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을 만들어 두었고요. 그냥 폴더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 기억을 되짚어 보면 콜콘 빌드를 한번 해줬어야 이제 이 폴더가 이 폴더는 로스트 워크스페이스라구나 하고 이 시스템에게 알려줄 수 있었죠. 그래서 콜콘 빌드를 한번 하면 기존의 src밖에 없던 이 폴더가 로그하고 인스톨, 빌드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어떤 작업들을 더 해줬었죠? 개발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유용한 에일리어스들, 추격어들을 설정해줬죠. 그래서 지금도 그 추격어들, 그래서 EB는 gedit bashrc, SB는 source bashrc, 그리고 빌드 할 때 이 콜콘 빌드 마이너스 마이너스 쳐줬던 이 기다란 문장을 줄여서 CBA와 CBP로 많이 사용했죠. 이런 추격어들을 지금 제슨 나노 시스템, 제슨 나노의 bashrc에 등록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에 컨트롤 V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한번 하고 난 뒤에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source bashrc를 입력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음과 같이 제가 아까 에코 시켰던 이 문장들이 그대로 한 줄 한 줄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VI 에디터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Shift 누르고 콜론을 눌러주세요. Shift 콜론. 그런 다음에 Q를 누르고 느낌표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추격어들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로스 엘로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린 기존에 로스 폭시를 사용했잖아요. 이게 우리 시스템인데 우린 기존에 로스 폭시를 사용했는데 그게 아니라
엘로컨트로 넘어오면서 로스 엘록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도 엘로컨트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제 한번 노드를 실행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이전에 미리 작업해 뒀던 이 레포지토리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폴더로 가서 다음 레포지토리를 클론합니다. 저는 이미 해두었어요. 클론을 하시고 나서 빌드를 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미 이런 유용한 CBA, CBP를 엘리어스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CBP 나노소 하드웨어, CBP, C플, 퍼스트 패키지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빌드가 되는 것이죠. 우선 이거부터 해볼까요? CBP, CPP, 퍼스트 패키지를 여기가 아니라 한 폴더 위로 가서 빌드 시켜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빌드가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럼 이제 CPP 퍼스트 패키지 안에 있는 노드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노드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나요? 이 노드 안에는 심플 노드, 심플 루프 노드, 라이프 사이클 노드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모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한번 C++니까 빌드한 다음에는 업데이트를 시켜주고요. 이 명령어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심플 루프 노드가 계속해서 생성되는데, 이게 그냥 콘솔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어떤 것인지 새로운 노드를 동작시키고 이 노드 안에 타이머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이 심플 루프 노드라는 것을 출력시키게 하는 그런 예제였죠.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노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성공적으로 로스트 엘로컨트를 설치 완료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빌드했던 첫 번째 C++ 퍼스트 패키지를 살펴봤고, 두 번째로 대망의 나노소 하드웨어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소 하드웨어는 다음과 같이 실행시킬 수 있어요. 로스트 런 나노소 하드웨어 나노소 라는 이름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행부터 하고 그 다음 코드를 보도록 하죠. 다음 같은 커맨드를 통해서 실행시켜주면 헬로 나노소라는 이름이 하나 뜨고, 제가 카메라를 보겠습니다. 카메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면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나노소어가 이제 누군가 운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미 여기 있는 이 터미널로는 나노소 하드웨어 노드를 실행시켜 버렸죠. 여기서 두 개 이상의 이 터미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스크린으로 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SSH라는 것을 사용해서 접속할 수 있는데요.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SH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192.168.0.1을 갖고 있으면 이 IP 번호를 통해서 같은 네트워크방, 같은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 기기라면 어디든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용 방법부터 알려드리면 ifconfig를 통해서 IP 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192.0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IP를 찾아내면 됩니다. 여기서 이 192점, 이 일반 가정용 IP면 192로 시작하겠지만 뭐 172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공공기관이나 학교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 IP 컨피그를 치면 제 IP가 다 노출돼 버려서 이렇게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단의 레이어에 있는 이 네트워크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SSH,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슨 나노는 스위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제 데스크탑도 스위밍으로 제가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스위밍 골뱅이, 제가 이 나노소어의 IP가 192.168.0.13인데 여기서 문제점이 제가 지금 이더넷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교롭게도 여기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찍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노트북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노트북을 가져와서 SSH 접속을 해봤어요. 이렇게 지금 원래 제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름이 김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스크탑 이름이 스위밍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위밍은 제슨 나노로 접속한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 접속해서 아까 이 두 번째 터미널 입력 신호인 텔레업 트위스트 키보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혼란스럽네요. 이렇게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텔레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움직여 볼게요. 제가 키보드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나노스워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자유롭게 뭔가 움직일 수 없는 게 여기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이 뽑히게 되면 이 노드가 죽어버립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죠. 잘 움직이죠?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녹화를 해서 동영상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제자리에서 도는 것도 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탱크 타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는 극복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제슨 나노소어가 하는 이 노드가 OLED가 켜졌고 모터 제어를 통한 이런 퍼블리셔를 기다리고 있는 서브스크라이버가 생성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드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코드는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드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는 코드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난 하드웨어에 나노소 하드웨어로 들어가면 세 개의 파이썬 파일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모터, 나노소 세 가지가 있는데 모터부터 살펴보죠. 모터는 일전에 우리가 모터 테스트에서 살펴봤던 그 예제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모터 아이디를 가져오고 모터를 실제로 제어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다뤄보는 예시였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 모터 클래스는 모터 하나당 한 개가 실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디를 매개 변수로 받고 있죠. 만약에 1번이 들어오면 1번 모터에 대한 클래스가 되는 것이고 채널 아이디가 2번이 오면 2번 모터에 대한 클래스가 되는 것이죠. 밑에 있는 이 로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setSpeed라는 게 RPM 신호로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RPM으로 제어 신호가 들어와도 이것을 실제 PWM 신호로 바꿔준 그런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150, 500 이런 값을 썼죠. 근데 이 150이 뭐고 500이 몇 미터 퍼 세컨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RPM 신호가 왔을 때 이것을 PWM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로직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핑을 시켜주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부분 setSpeed를 통해서 실제 스피드를 조정해주고 만약에 스피드가 0보다 작다면 이제 방향이 뒤쪽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일전에 어떻게 해줬죠? 런을 통해서 백월드로 방향을 바꿔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방향을 바꿔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모터다 파일을 봤고요. 두 번째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코드가 매우 길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전에 OLED 디스플레이, OLED 테스트 이 코드도 아주 길었죠. 앞에 뭔가 설정해 주는 부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뭔가 이 OLED 위에 그림을 그리고 텍스트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뭐 새로운 코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면 이 부분들 초기화해주는 부분들이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초기화 부분들을 그냥 클래스로 만들어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냥 다 셀프만 붙인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이전에 이 테스트 이 코드와 비슷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검은 글씨, 진한 글씨로 써는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제 로스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주는 이러한 무한 와일 루프를 로스 프로그래밍으로 왔을 때는 타이머를 통해서 제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타이머의 그 주기 또한 매개 변수로 봤는데 특정한 주기를 갖는 타이머를 생성하고 이 타이머가 트리거 될 때마다 디스플레이 콜백이라는 함수가 실행되도록 해둔 것이죠. 이 디스플레이 콜백을 보면 이 내부가 아까 그 예제에서 while true 안에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클래스 형태로만 바꿔서 넣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것은 아까와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봐도 아까 예제랑 동일한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질이 안 좋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위로 올라가 보면 여기 RCL 파일가 있나요? 없죠.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자체는 여기서도 사용할 때 RCA 파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로스트와는 관계없는 프로그램을 로스트와 호환하게 만들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가져왔는데요. 여기서는 처음에 초기 생성자 부분에서 노드를 매개 변수로 봤습니다. 이 노드를 통해서 크리에이트 타이머로 타이머를 만들어줬던 거죠. 이런 식으로 생성자 부분에 노드를 받게 함으로써 로스2와 호환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노스워드 파일을 한번 볼까요? 나노스워드 파일은 우리가 커맨드 벨로시티를 주게 되면 이 토픽을 subscribe 해서 우리가 뭔가 제어 신호를 줄 때마다 드라이브 콜백이라는 콜백 함수를 실행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가라, 옆으로 가라, 뭐 제자리에서 돌아라 라고 하는 것은 트위스트 형식으로 줬는데 이 트위스트 형식은 리니어 벨로시티 x와 앵귤러 벨로시티 z 밖에 없어요. 이것을 실제 모터 신호로 바꿔주는 그러한 로직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컨버트 스피드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컨버트 스피드라는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 내부 내용은 다이나믹스에 해당하는데요. 동력학에 해당하는데 이 두 개의 바퀴 사이의 거리 그리고 각속도와 두 개의 두 개 바퀴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일단 앞으로 가는 신호는 양쪽에 똑같이 주고 이 오른쪽으로 돌지 왼쪽으로 돌지의 회전에 따라서 특정한 값만큼 더하고 빼주는 그런 로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계산한 것을 이제 우리는 1m/s 앞으로 가게 하고 싶어도 우리는 바퀴를 사용하고 있죠. 바퀴 둘레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퀴의 레디우스로 나눠주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레디우스랑 휠 세퍼레이션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선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치적으로 하드코딩 되어 있죠. 이걸 제가 모델링 파일을 보고 직접 계산해서 넣어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제어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트위스트 형식의 커맨드 벨로시티로 들어왔던 트위스트 형식의 메시지를 모터의 컨트롤 신호로 바꿔준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그 로직입니다. 사실 예외 처리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터 클래스를 여기서 만들었을 텐데 모터 클래스를 두 개 만들었죠. 이 위에서 봤던 모터 클래스입니다. 모터 클래스를 두 개 만들고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으로 만들고 이때 우리가 이 모터가 갖는 RPM도 지정해 줍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제 컨트롤 오프셋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로직은 뭐 RPM으로 변환하고 RPM에서 실제 PWM 신호로 변환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터 클래스 안에 있는 setSpeed라는 함수에 RPM을 넣어주게 되면 이 모터 클래스가 자동으로 우리의 DC 모터를 굴려주게 되는
그러한 형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별거 없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럼 메인부를 보면 이제 메인부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스핀만 시켜주고 있죠. 새로 생성된 나노스워라는 노드를 스핀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나노스워를 이동시키기 위한 노드였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나노스워를 보면, 그래도 제가 강의 찍는다고 이 색깔도 맞추고 좀 신경을 많이 써봤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무쪼록 같이 따라해서 좋은 멋있는 로봇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노스워를 우리는 지금 기본적인 제어만 해봤지만, 우리가 로스트를 여태까지 배우면서 수많은 예제들을 함께 살펴봤죠. 액션도 배우고 서비스도 배웠죠. 그리고 센서 메시지들을 배우는 방법도 배웠죠. 그러면 이 나노스워를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을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로스트 원격 실행으로 이번 로스트 강의를 마무리 지어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공부해볼 내용, 퓨처 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실제 로봇을 만드니까 이 시뮬레이션에서 하는 것보다 좀 어려운 것이 있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하드웨어 문제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해도 디버깅 할 만한 또 다른 코드를 짜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로봇을 만들면서 그 경험을 쌓기를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